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수시 공립노인요양병원의 부실 운영 논란과 관련해 시 당국과 보건소의 책임론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미 1차 부도까지 났던 법인의 위탁을 맡겼던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병원 직원들이 본격적으로 내부 실태를 밝히며 시장 면담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시와 서울의 모 의료재단이 시립 노인 전문 요양병원의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시점은 지난해 5월. 하지만 이로부터 7달 전에 이 재단은 1차 부도가 났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미 돌아오는 어음을 당일날 막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다는 뜻으로 결국 위탁 계약을 맺자마자 최종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우리 시가 성석의료재단이 이미 최초 부도가 난 사실을 인지하고도 성석의료재단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대해서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수시 측은 계약 당시 담당자부터 현재 관리자까지 전혀 몰랐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자유롭지 못한 게 이제 저도 사실 부도라는 말 이제 이 앞에 뵀을 때 처음 들었어요. 이 앞에 보건소에 오셨을 때 부도라는 단어를 처음 쓰셨어요. 병원 직원들도 여수시의 관리 부실에 대해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18명의 간호사와 조무사들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경찰에 제출하고 나선 겁니다. 지난 8개월 요양병원의 민낯을 보았다. 이불이 10년을 넘어 어르신들이 추위를 호소한다. 마지막 쉼터인 요양병원인데 어르신들 너무 서럽고 안쓰럽다. 8개월간 여수시는 방관만 해왔다. 현장 간호 인력들의 절박하고 안타까운 목소리들이 구구절절히 드러나 있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위에서 결제를 안 해주기 때문에 없다. 우리 환자한테 신경 써야 그 서비스가 왜 물품 없어가지고 못해야 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변칙적인 가족 채용과 부당 급여 지급으로부터 불거진 공립노인병원의 부실 논란이 당국의 책임론으로 번져가는 상황. 병원 직원들은 권오봉 여수시장에게 직접 묻겠다며 공식 만남을 요구했지만 여수시 측은 사전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을 이유로 사흘째 면담 일정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여수 고흥간 연륙연도교 개통에 맞춰 육지와 섬 지역을 잇는 새로운 마을버스 노선이 개통됩니다. 여수시는 고흥군 우두에서 출발해 여수 화양면 적금도와 둔병도, 조발도를 거쳐 여수를 하루 5차례 운행하는 170분 소요 구간의 마을버스 노선을 공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앞으로 한 달간 공고 기간을 가진 뒤 사업자 모집 등 후속 절차를 거쳐 가능한 빨리 공식 운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양시가 올해 학교급식 지원 범위를 확대합니다. 광양시는 최근 회의에서 친환경 매실청과 유전자 변형 농산물 미사용 지원 대상을 고등학교까지 넓히는 한편 지원 품목도 5개까지 늘려 학생 건강과 농가 소득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의 급식 품질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학생 수를 반영한 뒤 친환경 농산물 비용을 차등 지원할 예정입니다. 순천시가 전국 자치단체 혁신 사례를 마을 단위로 확산할 수 있도록 읍면동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혁신 장터 사업을 공모합니다. 혁신 장터 사업 대상은 전국의 혁신 사례 가운데 주민 공동체 활동 기반이 되는 동네 관리소와 길고양이 급식소 등 주민 참여가 가능한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사업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주민협의체가 함께 사업을 기획해 신청하면 됩니다. 고흥 석류는 지역의 대표적인 특산물로 알려져 있지만 과실의 색이나 맛이 고르지 않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보완한 석류 신품종이 10여 년의 연구 끝에 개발돼 본격적인 시범 재배에 들어갔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지난해 고흥 지역에서 수확된 석류는 모두 270톤. 전국 생산량의 75%를 차지하며 국내 최대 석류 생산지로서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농가들은 품질에 대한 고민을 떨쳐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재래종이나 품종을 알 수 없는 묘목들이 혼합 재배되다 보니 색이나 맛이 고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수출이나 고급화 전략에도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알맹이도 빨간 것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하얀 빛 피를 두는 것도 있고 하여튼 가지각색이에요. 우리 지역에 맞는 그래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품종이 진짜 시급했던 거예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남농업기술원이 석류 신품종 2종류를 자체 개발했습니다. 먼저 선보인 단미홍 품종은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게 신맛을 크게 낮춰 단맛을 강조했고, 또 다른 신품종인 신미홍은 열매가 잘 열리고 낙과율이 낮아 생산성이 좋은 것이 특징입니다. 10여 년의 연구 과정을 거쳐 고흥에서 시범 재배에 들어간 석류 신품종은 모두 120그루. 올 가을부터 첫 수확이 시작되고 이르면 내년 초에는 일반 농가에도 보급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묘목을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을 해서 민간을 통해서 신품종들이 고흥 일반 농가들에게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신품종 개발로 첫 발을 내디딘 국내산 석류의 품질 균일화가 성공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농가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라는 게 있습니다. 청년과 중소기업의 인력 미스매칭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육부가 지난해 처음으로 시범 운영을 시작했는데요. 지난 1년 동안 전국에서 460여 명의 학생들이 수업을 받았고 올해 두 번째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는데 과연 평가는 어떨까요?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대학교 스마트 전기제어학과 2학년에 올라가는 김선재 씨. 대학생인 동시에 첨단 기술을 연구하는 순천 모 중견기업의 신입 직원이기도 합니다.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에 진학해 입학과 취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덕입니다. 저는 원래 고등학교 때 취업 준비를 하고 있다가 담임 선생님께서 이런 좋은 계약학과에 좋은 취재가 있다 해가지고 저한테 알려주셔서 제가 이제 지원하게 됐어요.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는 대학과 기업이 신입생을 함께 선발하는 제도로 학생들은 1학년 때는 학과 생활을 하고 나머지 2년은 회사를 다니며 야간 수업을 듣습니다. 현재 전남대 여수 캠퍼스와 목포대를 비롯한 전국 5개 대학에 정원 외 학과로 개설돼 있습니다. 3년 만에 4년제 정규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가장학금과 지자체, 기업 지원 등 장학 혜택이 넉넉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덕분에 정시 모집이 끝나가는 현재 올해 지원자의 수는 지난해보다 늘었습니다. 저희 대한민국 흔히 헬조선이라고 하잖아요. 이 시기에 취업은 조금 많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지역의 특징을 살려가지고 제가 전공을 살려서 지역에 종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전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정규직 입사지만 인턴과 같은 형태고 동아리나 학과 활동을 하거나 교양 수업을 듣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학교가 검증한 안정적인 기업을 선호하는 학생들이나 우수한 인재에 목마른 지역 중소기업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제도라는 평가입니다. 학생들이 진짜 실제로 현장에서 필요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 교과 과정을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 중견기업의 우수한 연구 인력 또는 우수한 인력을 갖다가 양성하는 데 큰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자가 33만 명에 육박하고 중소기업 3곳 중 2곳은 구인난에 시달리는 시대.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학과가 청년과 기업을 잇는 새로운 다리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순천대학교 약학대와 간호학과 학생들이 올해 국가시험에서 전원 합격했습니다. 순천대학교는 약학대학 약학과 학생 37명과 생명산업과학대학 간호학과 학생 56명이 올해 치러진 약사 국가시험과 간호사 국가시험에서 전원 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각 국가시험 전국 평균 합격률은 91%와 96%에 이르고 있습니다. 광양보건대학교의 한 교수가 학생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국가권익위원회는 광양보건대 간호과에 재학 중인 모 학생이 간호학과 교수 A씨가 학생들에게 성경 공부와 교회 출석을 강요했다는 등의 민원을 최근 국민신문고에 올려 A 교수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A 교수가 수업 시간에 모 학과 교수를 비난하며 해당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등의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교수 A씨는 간호학 수업의 일환으로 영적 공부를 해야 한다고 학생들에게 권유한 것은 맞지만 다른 교수를 비방한 것은 사실 무근이라며 해당 학생을 징계 조치하는 방안을 학교와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목포 원도심의 명문 초등학교였던 유달초등학교가 생태학교로 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도심 학교가 즐겁고 신나는 공간으로 변모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가 개항된 그 다음인 1898년 일본인 학교로 문을 연 목포 유달초등학교입니다. 등록문화재인 옛 심상소학교 강당과
남한에서 마지막으로 잡힌 호랑이 박제가 있는 유서 깊은 곳. 원도심이 번성할 때는 전교생이 5천여 명이 넘을 정도로 큰 학교였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릅니다. 인구가 신도심으로 이동하면서 학생 수도 100여 명에 그치는 등 작은 학교로 전락했습니다. 활력을 잃어가는 유달초등학교가 도심 속 생태학교로 변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학교 뒤편 유달산과 맞닿은 숲에 생태놀이 체험 교육장을 조성해 즐겁고 신나는 학교로 탈바꿈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학교 생활이 즐겁고 신나게 함과 동시에 참 삶의 기초 기본인 사회성을 가꾸게 하고 그다음에 극기, 도전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목포교육청은 생태학교 조성에 올해 1억 8천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인근의 목포여중과 서산초등학교까지 연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에게 생태학교를 개방하기로 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달초등학교의 생태학교 변신이 원도심 학교의 새로운 혁신 모델로 시도되는 만큼 목포시의 적극적인 협력과 관심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희입니다.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가시화하면서 지역업체 참여 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의회 김기태 의원은 어제 보도자료를 내고 미래에셋이 원활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며 지역업체 참여와 지역민 고용 확대, 지역 건설 자재 사용 등의 상생 협력 정신이 경도 개발 사업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경도 연륙교 개설공사 입찰 방법에 대한 건설기술 심의를 다음 달 전라남도에 요청할 예정이며 경도 관광단지 조성공사는 오는 5월쯤 시작될 전망입니다. 전남도 공기업과 산하기관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됩니다. 전남도의회는 민병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공기업과 출자 출연기관 노사의 소통과 협력, 공익성 제고를 위한 전남도 노동자이사제 운영 조례안이 기획행정위 심의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노동자이사제가 적용 도입되면 산하 공공기관 22곳 가운데 정원 100명이 넘는 의무 도입기관인 전남개발공사, 순천의료원, 전남테크노파크 등 5곳에서 우선 시행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자 사이에 변호 경력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여수 을선거구 정기명 예비후보는 어제 같은 당 김회재 예비후보자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치 조작 사건과 관련해 대기업의 입장을 변호한 것을 지적하며 적절치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회재 예비후보는 사회적 비난을 이유로 변호를 회피하면 안 된다는 변호사법에 따른 것으로 당선이 되면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이 4월 총선을 앞두고 경선 지역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어제 발표한 지역 가운데 도내에서는 단수공천 1곳과 경선 지역 2곳이 포함됐으며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선거구에서 김승남, 한명진 예비후보가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한편 관심을 모았던 여수 갑과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선거구는 심사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안에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선을 앞두고 도내에서 광양 곡성 구례 선거구의 경쟁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광양 곡성 구례 선거구의 예비 후보자는 모두 10명으로 정당별 본선 후보와 후보 등록 등을 감안할 때 최소 6대1 이상의 경쟁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예비 후보자를 정당별로 분석해보면 더불어민주당 4명, 국가혁명배당금당 2명, 무소속 2명, 정의당과 민중당이 각각 1명입니다. 전남도가 고로쇠 소비 촉진 운동에 나섭니다. 전라남도는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위축과 코로나19 여파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고로쇠 임가를 돕기 위해 시군, 유관기관과 함께 홍보 캠페인을 통해 고로쇠 소비 촉진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도내 고로쇠 판매처는 순천농협, 광양 백운산 고로쇠 약수 영농조합법인 등 모두 4곳입니다. 텐데요. 날은 더 풀렸지만 중서부를 중심으로 미세먼지가 다시 짙어졌습니다. 갈수록 먼지가 쌓여만 가면서 지금 서울 서대문구의 초미세먼지 농도 49마이크로그램으로 평소 대비 2배나 높고요. 경기 안성이라든지 충북 음성, 대구 지역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충북, 세종 지역은 온종일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날은 어제보다도 더 포근해질 겁니다. 한낮에 서울이 9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고요. 남부지방의 경우 광주와 부산이 15도 선까지 오르면서
이어서 3월 하순에 해당하는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겠지만 동쪽 지역에서는 메마른 날씨가 계속될 텐데요. 내일 밤 사이에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가 한 차례 지나겠습니다만 건조함이나 미세먼지를 해소해주긴 어려울 걸로 전망됐습니다. 날씨였습니다.